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시나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나의 운명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늘의 운명이라고 탓합니다. 니체는 자신에게 힘들거나 좋은 것이든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니체 역시 바그너와의 결별, 루살로메에게 외면받은 사랑, 동생 엘리자베스와의 불화, 끝없이 반복되는 질병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이 반복되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새로운 날이 밝아오면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왜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 아모르 파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 첫 번째, 필연적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라. 니체의 운명에 대한 사랑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태도이다.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게 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마음 자세이다. 비록 삶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어진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다. 인생을 40년 넘게 살아온 지금,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어느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인간관계, 사랑, 감정, 일, 건강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더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추한 것과 싸우지 않는다. 정신없이 돌아가 기진맥진했던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잠들기 전에 종종 우리는 온종일 자신을 억눌렀던 감정의 무게를 느끼곤 한다. 직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로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직장 상사나 아랫사람이 무시할 때, 진상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갈등의 상처로 잠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추한 것과 싸울수록 감정의 쓰레기가 내면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래서 니체는 운명을 사랑한다면 추한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가 계속된다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와 활기마저 빼앗기게 된다. 세 번째, 비난하지 않으며 비난한 자를 비난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결정된 것도 많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조국, 나를 낳아준 부모, 외모, 타고난 재능, 바이러스 같은 재앙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삶을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고 니체는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철학에서는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다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란 없고 누구든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철학은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니체는 이러한 입장을 단죄의 철학이라 부른다. 그는 우상의 황혼에서 의지에 관한 학설은 본질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즉 죄를 찾아낼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라고 말한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자. 운명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네 번째, 세상에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니체가 말한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운명애가 숙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숙명론은 말 그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다. 숙명론은 자유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결과를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숙명적인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인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니체의 운명에는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며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활동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자신을 원하라. 그러면 너 자신이 될 것이다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세상에 이미 결정된 일은 없듯이 이미 정해진 나의 모습도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이 변해갈 뿐이다. 운명의 여신은 항상 자신의 바람직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꿈꾸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선사한다. 오늘의 나는 어제 한 선택의 산물이다. 우리는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열정이라는 감정은 항상 고통과 기쁨을 함께 동반한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에게는 무엇이 매일매일의 역사인가? 그것을 구성하는 그대의 습관을 돌아보라.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비겁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용기와 창조적 이성의 산물인가? 이러한 니체의 질문에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릴 순간에 있다. 삶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어느 때보다 삶이 가장 힘든 시절을 누구나 겪는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남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뿐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놓고 후회해봤자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니체는 후회는 어리석음에 또 다른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현재 절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날이 많다 해도 걱정과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위기와 공경에 빠졌던 순간이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상실하고 또다시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너그럽게 사랑하라. 그리고 더 깊이 감사하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운명에는 어떠신가요? 니체는 그의 저서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할 운명이라면 그것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아름답게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숙명론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면서 고통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니체가 말한 실천을 통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화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